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파이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다룰 내용은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 생소한 단어들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변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수가 뭔지는 전부 설명을 해드렸었죠. 변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어떤 숫자를 담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자열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변수라고 하는데, 뭐 정확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것들을 변수라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숫자를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숫자를 담았었죠. 그래서 뭐 100개의 숫자를 다루려면 100개의 변수를 각각 만들어줘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변수를 다루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변수 아시겠지만 변수명은 다 달라야 되잖아요. 변수 이름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끼리 묶어서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변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각각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다 따로 있고, 그 다음 사용법도 다 다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사실 이 수업 시간까지 하면서 이전에 포문에서도 그렇고 if문에서도 그렇고 간략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상기해가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다고 해봅시다. 걸그룹 멤버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변수, 직접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그런 보통 변수들을 쓰는 것보다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쓰면 좀 더 걸그룹 멤버 관리하기가 쉽다. 어떤 변수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더 쉽다.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실행 먼저 시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끝이라고 입력하면 종료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IU 하면 멤버 추가하였습니다. IU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U가 아니고 이번에는 또 다른 꼬북좌, 요새 브레이브걸스가 유명하니까 꼬북좌 하면 IU하고 꼬북좌 됐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걸그룹 멤버가 누가 있을까요? 수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에다가 수지를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수지. 그러면 수지를 넣었더니 이미 존재하는 멤버입니다. 해서 리스트가 변하지 않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끝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끝. 그러면 bye 하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멤버를 추가할 수밖에 추가하는 기능밖에 구현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멤버는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뭐 추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기능, 두 가지 기능밖에 구현하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삼아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술과 안주의 조합 초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파전, 치킨, 치즈, 삼겹살, 오늘 뭘 먹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파전이 땡기네. 파전. 그러면 이렇게 파전엔 막걸리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번엔 어떤 거? 치즈 한번 먹어볼까요? 치즈엔 와인. 와인을 추천해 주는군요. 그 다음 삼겹살 먹어볼까요? 삼겹살엔 소주.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럼 여기 끝 입력 시 종료죠. 끝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끝 하니까 bye 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나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리스트는 if문이나 for문을 배울 때 이미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이 리스트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 예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래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자. 요 코드가 있고 요런 코드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면 우선 이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D, E 변수가 있죠. 이렇게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변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랑 같은 겁니다. A는 구남국, B는 박일용.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단지 한 줄에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A에는 구남국이 저장되겠죠. B에는 박일용이 저장될 겁니다. C에는 서성부가 저장이 될 거고, D에는 고대은, E에는 이재용이 저장이 될 겁니다. 요거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되느냐? 쉽죠? 1번 학생은 %s, 이건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하면 이 A가 여기로 와서 출력이 될 겁니다. A에는 구남국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구남국, 박일용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구남국, 박일용, 서성부, 고대은, 이재용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 이 코드는 어떻게 하냐면 name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하나씩, 문자열을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문자열들을 5개의 문자열이죠. 이름들이죠. 5개의 이름들을 이 하나의 변수에 전부 다 넣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괄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것들, 넣고 싶은 내용들을 각각 하나씩 쓰고 전부 콤마로 구분을 해주면 이 5개의 문자열들이, 이름들이 names라는 변수 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이 names는 변수형이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느냐? 자, A에는 구남국이 들어갔으니 A를 출력하면 당연히 구남국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names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names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죠. names를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names,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뒤에는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작은 따옴표 3개씩 해서 묶으면 이 사이는 주석으로 돼서 아무런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names를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하면 요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자, 어떻게 출력이 됐습니까? 여기서 구남국, 박일용, 서성부, 고대은, 이재용. 자, 이 names라는 변수 하나에 이렇게 많은 5가지의 문자열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 그럼 주석을 풀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랑 똑같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사용법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names라는 건 동일하게 변수 이름을, 리스트의 변수 이름을 쓰고 여기에 마치 리스트를 맨 처음 만들 때처럼 대괄호를 하고 거기에 0번, 1번, 2번 이런 인덱스를 넣습니다. 인덱스. 그래서 0번 인덱스를 넣으면 맨 처음 리스트, 0번 인덱스를 넣으면 맨 처음 리스트에 맨 처음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1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2라고 하면 세 번째 저장된 값이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이 번호는,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인덱스는 0에서부터 4까지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5번째 인덱스까지 출력을 하게 되면 다 4번째까지는 출력을 해주되 5번째가 아니죠. 5번 인덱스를 넣으면 인덱스가 없다고 하면서 에러를 띄웁니다. 이건 지워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장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죠. 어차피 뭐 코드가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보이는 단점은 무엇이냐? 장점은 무엇이냐?
변수를 5개의 이름을 다 각각 생성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변수 이름을 하나로만 생성을 하고 인덱스로 구분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정도가 이제 좀 여기서는 보이는 장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 되는데, 이제 요런 요국과 연동을 해서 이런 인덱스하고 함께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다루는데 얼마나 큰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자, 리스트의 사용법. 자, 리스트의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 리스트의 생성이 있고 아이템 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넘버스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는 않지만 리스트의 형태로 이 넘버스의 변수 형태가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0을 하면 넘버스라는 변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이 넘버스라는 변수 자체가 리스트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넘버스라는 데다가 아이템을 지금 보면 아이템이 하나도 없죠.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append라고 하고 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걸 넣으면 이 리스트에,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0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버스 점 하고 append라고 해서 괄호 열고 뭔가를 하나 더 넣으면 여기에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은 요걸 이렇게 4번 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버스에는 0, 1, 2, 3이라는 변수가 각각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넘버스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봐봐요. 넘버스를 프린트 해보면 처음에는 빈 리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0이 추가되고 1이 추가되고 2가 추가되고 3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리스트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넘버스 리스트의 길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넘버스는 리스트지 않습니까? length의 줄임말인데 len 이라는 함수, 이 len이라는 함수 괄호 안에 넘버스를 넣으면 여기에 리스트가 들어갔을 때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개수, 정확히는 리스트의 길이, length라고 하죠. 리스트의 길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A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를 출력을 해보면 어떤 게 출력이 될까요? 지금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습니까? 0, 1, 2, 3, 4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A는 4가 저장이 되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넘버스라는 하나의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하나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객체 뒤에 점의 사용법을 잘 눈여겨보자 이렇게 여기에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넘버스는 리스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넘버스라는 변수를 쓴 다음에 이게 정확히는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객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어쨌든 지금 넘버스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넘버스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 뒤에 점을 찍으면 그 리스트 형태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또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점을 찍는다고 이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어떤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 리스트라는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펑션이 아니고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 메소드들을 미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이 객체는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 하나씩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설명을 하면 여기 append가 있죠. append를 하면 아이템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1, 2, 3, 4 이렇게 append는 이 리스트에 뭔가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기능이고요.
자, 요거를 순서를 좀 뒤죽박죽을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순서 0, 3, 2, 1, 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 넘버스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뭐 다른 기능도 많이 있지만 이 sor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sort.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sort는 뭡니까? sorting한다 그러죠. 정리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를 하면 0, 3, 2, 1, 4라는 게 출력이 될 텐데 sort를 한번 해주면 이 넘버에 있는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줘서 다시 넘버스를 출력을 하면 정리된 리스트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0, 3, 2, 1, 4였는데 한번 소트로 정리를 해주니까 0, 1, 2, 3, 4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찍으면 어떤 객체를 만들고 거기 점을 찍으면 그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함수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하면 이 객체에 알맞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보시죠. 일단 넘버스라는 이 위에 거랑 이제 똑같은 코드인데 포문을 활용해서 좀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넘버스라는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만들고 이제 포문으로 5번 반복을 해줍니다. 맞죠? 포문으로 5번 반복하는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되죠? 0에서 5까지 하면 0, 1, 2, 3, 4 해서 5개의 리스트가 생기고 그 리스트를 하나씩 뽑아서 여기다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가 다 소진될 때까지 반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5개의 리스트 0, 1, 2, 3, 4 5개의 리스트가 5개의 변수가 생성됐으므로 5번 반복하겠죠. 여기서 보면 numbers append에서 맨 처음엔 i에 0이 들어오니까 0을 추가할 거고 1이 들어오니까 1을 추가할 거고 2가 들어오니까 2를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까지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 프린트를 하고 그 길이를 한번 보면 0, 1, 2, 3, 4라는 리스트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개, 그쵸? 리스트 안에 아이템이 5개가 있으니까 5, 길이는 5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리스트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어때요? 다 숫자만 넣었죠. 혹은 다 이름만 넣었죠.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같은 종류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숫자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과 숫자를 혼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숫자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문자열과 그냥 숫자가 혼용돼서 숫자를 혼용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인덱스의 활용이 있는데 인덱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프로그램 조금 전에 봤죠? 예. names라는 리스트에 이와 같이 5개의 이름을 저장을 한꺼번에 해놓고 이 5개의 이름을 하나씩 꺼냈을 때 요 첫 번째는 0번, 두 번째는 1번, 세 번째는 2번 이런 인덱스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names 리스트 이름을 그대로 쓰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으면 그것에 알맞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 그러니까 내용들이 출력이 각각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덱스를 활용하면 이런 식의 기능도,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다 위에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아래 부분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포문이 돌아갑니다. 포문이 돌아가는데 레인지 0부터 5 하면 0, 1, 2, 3, 4라는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0이 인덱스, 0이라는 숫자가 인덱스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출력을 하겠죠.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d번 학생에서 %d에는 인덱스를 한번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는 맨 처음에 0이 들어와 있으니까 0번 학생, 그 다음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이름은 요게 이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스트링이 출력이 되겠죠. 스트링이 뭐가 출력이 되냐면 요게 출력이 되겠죠. 문자열 names의 인덱스에 지금 0이라고 그랬죠. 0. 그쵸?
그러니까 인덱스에 0이 들어가는 0번 인덱스 첫 번째 아이템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포문이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제서야 이제 1이 들어가겠죠, 인덱스에. 그럼 1번 학생 해서 1번 학생 인덱스에 1이니까 1번 학생이 출력이 될 테고, 그 다음 여기에는 names 괄호 안에 1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두 번째 박일용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해보면 0번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에서 순차적으로 이름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요거보다 훨씬 줄수가 줄어들었죠. 만약에 이건 지금 5명인데 100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100명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수정하기도 편하겠죠. 그쵸?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개인적으로 고치고 싶은 부분은 여기 %D번 학생인데 원래는 1번 학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0번 학생부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인덱스는 0번부터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번부터 시작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인덱스에다 1을 더해서 출력하면 0번 인덱스에 0이 들어왔을 땐 1이 출력이 될 테고, 1이 들어왔을 땐 2가 출력이 될 테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실행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숫자 4개를 더하는 계산기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A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빈 리스트가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숫자 4개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포문으로 4번 반복합니다. 포문 4번 반복할 거예요. 네, 포문 4번 반복하는데 숫자 4개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바꿔볼게요. 프로그램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요 스트링 베리어블 이라는데 요거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문자열을 저장을 할 건데, 무슨 문자열을 저장할 거냐, 몇 번째 숫자 이걸 저장을 할 겁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i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처음에 여기에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쵸? 여기에 리스트에 0부터 시작하죠. 0이 맨 처음에 i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건 첫 번째 숫자부터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들어왔으니까 0에다가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그쵸? 1을 스트링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str 스트링 형태, 문자열 형태로. 원래 i 플러스 1 하면 이건 숫자죠. 그쵸? 1이라는 숫자가 될 텐데 그걸 문자열 형태로 바꾸면 1이라는 문자가 될 거죠. 문자열하고 더하면 그 두 개의 문자열이 합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1번째 숫자라는 문자열이 될 거고 그게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변수 b라고 할게요. b라는 변수에다가 받을 겁니다. 인풋으로 키보드 인풋을 받을 거예요. 키보드 인풋을 받는데 거기에 요걸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i가 0이니까 1번째 숫자라고 완성이 돼서 여기 저장이 됐고, 그럼 1번째 숫자가 여기 들어오겠죠. 1번째 숫자 땡땡 해서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겠죠.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을 예를 들어 3을 하면 그 3이라는 스트링이 정수로 변환이 돼서 이제 b에 3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3을 받은 숫자를, 지금 방금 입력받은 숫자를 바로 AA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A의 리스트 하나가 숫자로서 하나가 들어가겠죠. 아이템이. 지워버리고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4번 반복하겠죠. 그럼 어때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가 각각 B에 저장이 되면서 AA에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AA 리스트에 지금 4번 반복했으니까 0, 1, 2, 3에 뭔가가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요것들을 다 더해서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 합계는 리절트를 출력을 해주면 우리가 입력한 숫자 4가지가 전부 더한 것이 되겠죠. 해볼까요? 첫 번째 숫자 1 넣고요. 두 번째 숫자 2 넣고, 세 번째 숫자 3 넣고, 네 번째 숫자 4를 넣으면 1, 2, 3, 4를 다 더해서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다른 거 뭐 10, 5, 15 하면 이 4개를 다 더해서 3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4개를 다 더할 필요 없이 손으로 다 더할 필요 없이 포문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레인지 4 하면 어때요? 4바퀴 도는 거죠. 4바퀴 도는 동안 리절트에다가 리절트가 지금 없네요. 리절트는 0으로 넣게요. 리절트를 일단 0으로 놓고 리절트는 0을 넣고 이제 0에다가 하나씩 더해주는 거죠. 0번째 리스트에 0번째 아이템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첫 1번 아이템을 더하고 2번 아이템을 더하고 3번 아이템까지 다 더해서 이걸 출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포문하고 리스트를 활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고도 반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더 리스트를 활용하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생각난 건데요. 지금은 4개의 숫자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인풋을 받아볼게요. 몇 번째 숫자를 받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예 더할 숫자의 개수를 여기서 인풋을 받아보겠습니다. 개수니까 넘버라고 할게요. 그냥 넘버. 이 넘버 해서 여기에다가 더하고 싶은 숫자의 개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뭐 예를 들어 10을 입력을 하면 이 넘버에 10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10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0개의 숫자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0번 반복해야 되고 리스트에 그럼 10개의 수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더하는 것도 10번 반복해서 더해야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아까 4번이니까 4라고 넣었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만큼만 여기다 넣어주면 이것도 사실 0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0에서 입력을 0을 빼주면 0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하고 싶은 숫자의 개수만큼 포문을 돌면서 그 숫자들의 합을 전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실행부터 해볼게요. 더하고 싶은 숫자의 개수를 입력해주세요. 2개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숫자는 10, 두 번째 숫자는 5 하면 15를 더해주죠. 만약에 여기에 더하고 싶은 숫자의 개수 10개 하면 1, 2, 3, 4, 7, 8, 9, 10까지 하면 어때요? 10개의 숫자 다 받아서 55 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를 쓰면 우리가 숫자를 10개를 더하고 싶으면 변수 몇 개 써야 됩니까? 10개를 써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라는 게 없으면 A는 0, 뭐 B는 0 해서 C는 0 우리가 쓸 변수들을 일일이 다 여기 정의를 해줬어야 돼요. 개수에 맞춰서 A부터 뭐 10개면 A, B, C, D, E, F, G, H, I, Z, H, I, G까지 해당되는 변수들을 여기에 다 미리 선언을 해줬어야지 뭔가 숫자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었을 텐데 리스트라는 것을 쓰고 여기 어펜드 기능을 써서 리스트에 숫자를 하나씩 추가하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는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한지 몰라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단계에서 유연하게 변수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변수의 개수를 조절하는 건 아니고 변수는 리스트 하나인데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아이템의 개수를 우리가 조절하면서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고 아주 기본적인 문법을 배웠고 리스트를 왜 써야 되는지 쓰면 그 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시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배워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리스트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추가하는 방법만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인덱스를 활용하는데 인덱스의 0부터 아이템의 개수만큼
숫자를 늘려가면서 활용하는 법, 그 정도까지만 배웠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용법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